제발 누가 집에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의 공기를 흔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은은한 재즈 선율과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그 목소리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갔다. 박다연은 카운터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노인이 테이블 사이를 비틀거리며 헤매고 있었다. 해진 운동화, 흐트러진 회색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간절한 그 눈빛이 다연의 가슴을 찔렀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노인이 한 테이블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포크질을 이어갔다.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다. 다연의 손이 멈췄다. 5년간 이곳 프라임하우스 스테이크에서 일하며 수많은 장면들을 봐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 여보세요. 제가 길을 잃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다. 그때 매니저 정민호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입가엔 직업적 미소가 아닌 차가운 경멸이 어려 있었다. 손님, 여기는 럭셔리 레스토랑입니다. 당장 나가요. 하지만 제가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세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었다. 그는 노인의 팔을 잡아 문 쪽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연이 움직였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매니저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다연은 카운터를 돌아 나와 노인 앞으로 다가갔다. 박다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민호의 목소리에 경고가 섞였다. 하지만 다연은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8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졌다. 치매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할머니. 어느 날 집 앞에서 길을 잃고 울고 계시던 그 뒷모습. 손님 괜찮으세요? 잠시 앉으시죠. 다연은 조용히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떨리고 있었다. 고맙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한영수요. 아내가 날 데리러 오곤 했는데. 박다연. 정민호의 목소리가 터졌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당장 손 놓고 제자리로 돌아가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 근무 시간은 밤 11시까지입니다. 그 전까진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고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연은 노인을 구석 테이블로 부축해 앉혔다. 물 한 잔을 따라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집 주소 기억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11시 30분 다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잡은 그 손이 온 세상을 뒤흔들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짐은 내일 오전까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정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떨어졌다. 다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연아. 동료 최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다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후회 안 해. 그녀는 에이프런을 벗어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5년간 매일 매듭짓던 그 끈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노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같이 나가실까요? 제가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한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린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어렸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저도 이제 갈 곳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현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월세, 학자금 대출, 어머니의 병원비.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다. 밖은 차가운 가을밤이었다. 청담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졌다. 다현은 노인을 부축해 근처 공원 벤치로 향했다. 잠시 여기 앉으세요. 제가 경찰에 연락할게요. 아내가. 한영수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지갑을 꼭 챙기라고 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나왔다. 다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주소 확인해 볼게요. 지갑을 열자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젊은 시절의 한영수와 우아한 여인, 그리고 어린 소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현의 손끝이 사진을 스쳤다. 그 밑에서 신분증이 나왔다. 한영수, 1953년생. 다현의 눈이 주소란으로 내려갔다. 용산구 한남동.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인쇄된 직책란. 한영산업회장. 숨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다현은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다. 명함이 여러 장 꽂혀 있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CEO 한 0-수, 한화이오유엔지 인더스트리즈라는 글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이게.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영산업을 검색했다.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한영수 회장의 신화.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 자수성가 억만장자. 한영산업 작년 매출 1조 2천억 돌파.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영산업 한영수 회장 알츠하이머 진단 후 경영 일선서 물러나. 한지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아버지 병환 간병 위해. 기사 속 사진에는 노신사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단정한 양복, 은빛 머리,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노인과 똑같은 얼굴. 다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할아버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따님. 한지민 씨 연락처 아세요? 한영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지민이. 어디 갔지? 아까 분명 여기 있었는데. 다현은 지갑 속을 다시 뒤졌다. 구겨진 메모지 하나가 나왔다. 비상 연락망 마이너스 지민 10-XXXX-XXXX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아마도 보호자가 미리 써둔 것이리라. 손이 떨렸지만 다현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급하고 불안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한지민 대표님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저는 박다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영수 회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여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버지를 찾으셨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네. 청담동 프라임하우스 스테이크 근처 공원입니다. 무사하세요. 다만. 제발 그대로 계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다현은 천천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다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거친 그 손이 이제는 달리 느껴졌다. 이건 단순히 길 잃은 노인의 손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일으킨 사람, 수천 명을 먹여 살린 사람, 그리고 지금은 기억마저 잃어가며 홀로 거리를 헤매는 아버지의 손이었다. 괜찮아요. 따님이 곧 오세요.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차가 급정거하고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뛰어내렸다.
아버지. 한지민의 외침이 가을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버지. 한지민은 벤치를 향해 달려왔다. 하이힐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안도로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한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흐린 눈동자가 딸의 얼굴을 더듬었다. 잠시 멈칫하더니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민아. 왔구나.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한지민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다연은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순간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한지민은 고개를 들어 다연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젖은 눈빛 속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박다연 씨시죠? 네. 제가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아버지를 찾아 헤맸어요. CCTV를 다 뒤지고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다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한지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다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 오셨어요. 길을 잃으신 것 같았고 도와드렸습니다. 레스토랑이요? 한지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느 곳이죠? 저기. 다연은 뒤편의 건물을 가리켰다.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프라임하우스 스테이크가 보였다. 한지민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 다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모셔다 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한지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다연의 손을 보았다. 에이프런을 벗은 손, 그리고 가방에 급하게 쑤셔 넣은 개인 소지품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의 모습이었다. 당신, 일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연은 작게 웃었다. 원래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거짓말. 한지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기업 경영 15년 했어요. 사람 표정 읽는 건 자신 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씀해 주세요. 한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들어왔을 때 손님들의 반응, 매니저의 태도, 그리고 해고 통보까지. 한지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 매니저 이름이 뭐죠? 정민호입니다. 하지만 주소 알려주세요. 한지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대표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필요 있습니다. 한지민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다연에게 건넸다. 한영산업 대표이사 한지민. 제 아버지는 평생 약자를 돕는 삶을 사셨어요.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은퇴한 후에도 그런 분이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그런 아버지를 노숙자 취급하며 쫓아낸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막으려다 일자리를 잃은 당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복수가 아닙니다. 한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의예요. 그때 한영수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착한 사람은 벌 받으면 안 되는데. 두 여자는 동시에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연의 손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 착한 사람이야. 손이 따뜻해. 다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지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버지 먼저 모시고 가세요. 병원 들러서 검진받고 집으로. 대표님은요? 나는 할 일이 있어요. 한지민은 다연을 바라보았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그 레스토랑에. 지금요? 이 시간에? 네. 지금 당장. 다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한지민의 눈빛을 보는 순간 거부할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이 타오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두 여자는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갔다. 한지민은 걸으며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저 한지민입니다. 지금 바로 청담동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언론 담당팀 김 부장한테도 연락하세요. 긴급건입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가 다연을 돌아보았다. 오늘 밤 그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프라임하우스의 유리문이 눈앞에 다가왔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선 두 여자의 표정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정민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내쫓은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 대가는 지금 정확히 현관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레스토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정민호는 카운터에서 직원들과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엔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딱 잘라 말했지. 당장 나가. 했더니 진짜 짐 싸더라고. 그는 과장되게 웃었다. 아, 속 시원했어. 5년이나 참았는데. 주방장 이재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다연이는 성실했잖아요.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성실? 직장이 자선단체야? 손님 불편하게 하는데 성실하면 뭐해? 바로 그때였다. 손님이 불편했다고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한지민이 서 있었다. 검은색 슈트, 정확한 자세,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그녀의 뒤로 다연이 서 있었다. 정민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저희 레스토랑은 이미 영업 종료. 한영산업 대표이사 한지민입니다. 한지민은 명함을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영산업. 이 건물 소유주였다. 네, 대표님. 무슨 일로? 오늘 저녁 7시경 여기 72세 노인 한 분이 오셨죠? 정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다. 아,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 말씀이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노숙자요? 한지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한영수.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 자수성가 기업인. 한영산업 창립자이자 전 회장. 그리고 한지민은 한 걸음 다가섰다. 제 아버지입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손님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민호는 입술을 떨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었고. 외관상으로. 외관상? 한지민이 냉소했다.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하는 게 당신 내 방침입니까? 그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 72세 노인이 길을 잃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노숙자라 부르며 쫓아냈죠. 맞습니까?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리고 이 직원은 한지민이 다연을 가리켰다. 아버지를 도와드리려다 해고당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건 업무 규정상. 업무 규정? 한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떤 규정이 노인을 방치하라고 합니까? 어떤 규정이 인간성을 버리라고 합니까?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다.
몇몇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오해가 아닙니다. 다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한영수가 테이블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정민호의 목소리. 여기 그런 분 들어오실 곳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그냥. 보안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세요. 영상이 끝났다. 레스토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정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상황이 뭡니까? 한지민이 차갑게 물었다. 노인이 불쌍해 보여서? 돈이 없어 보여서? 아니면 당신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이미지에 안 어울려서? 그녀는 카운터를 천천히 두드렸다. 당신이 쫓아낸 그 노인은 이 건물주의 아버지입니다. 이 레스토랑이 들어선 땅의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으니 사과하는 겁니까? 한지민의 목소리에 경멸이 섞였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노숙자였다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과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게 당신의 본질이에요. 한지민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한영산업법무팀에서 작성한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프라임하우스의 임대 계약은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뭐라고요? 정민호뿐 아니라 레스토랑 사장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대표님,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직원 하나 때문에 가게 전체를. 직원 하나? 한지민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네 가게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외관을 중시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 건물을 빌려줄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그리고 박다연 씨. 한지민이 다연을 돌아보았다. 부당해고 건으로 소송 준비하십시오. 저희 법무팀이 전담하겠습니다.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그럴 필요까지는 있습니다. 한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정민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았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실수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한 인간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한지민은 다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뒤에 남은 정민호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찍은 영상은 이미 SNS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밤 공기 속에서 한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다연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해고 노인과의 만남, 한지민 대표, 그리고 레스토랑에서의 대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갔다. 다연아, 너 뉴스 봤어? 언니,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야. 박다연,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다. 다연은 포털 사이트를 켰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프라임하우스 스테이크. 2위 박다연. 3위 한영수 회장. 4위 정민호 매니저. 5위 노인 차별. 심장이 쿵쾅거렸다.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다. 단독 노숙자 취급받은 3조 원 자산가. 치매 노인 쫓아낸 고급 레스토랑 논란. 기사 속에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영수가 테이블 사이를 헤매는 모습, 정민호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다연이 노인을 도우려는 장면까지. 조회수 234만. 댓글 18,742.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창을 내렸다. 저게 사람이야? 72세 노인한테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박다연 씨 정말 멋있다. 자기 일자리 걸고 노인 도운 거잖아. 정민호라는 작자 얼굴 공개해야 함. 저런 인간이 서비스업에 있으면 안 돼. 한영수 회장님. 참전용사 출신의 자수성가로 회사 키운 분이라며. 이게 나라냐?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다. 분노, 지지, 탄식, 그리고 요구. 다연은 다음 기사를 클릭했다. 속보 한영산업, 프라임하우스와 계약 해지 통보. 인간 존엄성 훼손. 한지민 대표의 공식 성명이 실려 있었다. 한영산업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외모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업체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약자를 위한 결정입니다. 또 다른 기사. 인터뷰 프라임하우스 직원들 정민호 매니저, 평소에도 차별 심했다. 익명의 직원 증언이 쏟아졌다. 손님의 외모로 서비스를 차등 제공한 직원들에게 한 폭언,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까지. 최소연의 인터뷰도 있었다. 다연 언니는 5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줬어요. 그런데 노인 한 분 도와드렸다고 해고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다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지민이었다. 다연 씨, 기사 보셨죠? 네. 이게 대체. 제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어젯밤 촬영된 영상과 함께요. 다연은 숨을 들이켰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선한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희생되는지. 하지만 저는 그냥 당신은 영웅입니다, 다연 씨. 한지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자기 일자리를 걸고 낯선 노인을 도운 사람.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제 아버지를 구했어요. 다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한영산업 본사에서. 함께 가주시겠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한지민은 잠시 멈췄다. 아버지도 오십니다. 당신을 꼭 보고 싶어 하세요. 다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연은 다시 뉴스를 확인했다. 그리고 한 기사에 시선이 멈췄다. 단독 정민호 전 매니저 SNS로 사과문 올렸다가 2차 가해 논란. 클릭하자 정민호의 사과문이 보였다.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한영수 회장님과 박다연 씨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노숙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폭발했다. 양해를 왜 구해? 노숙자면 쫓아내도 된다는 거야? 진심 어린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하네. 끝까지 변명. 이 사람 완전히 끝났다. 어느 회사가 이런 사람 쓰겠어. 다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어제까지 평범한 웨이트리스였던 그녀가 오늘은 수백만 명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박다연 씨 맞으시죠? 한영산업에서 보낸 겁니다.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검은색 슈트와 구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지민의 손편지. 오늘 오후 당신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들진 않지만 자신감은 줄 수 있어요. 함께 싸워요. 마이너스 한지민. 다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2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고급 슈트. 그것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달라 보였다. 나는 할 수 있다.
오후 2시 30분. 다현은 한영산업본사 앞에 섰다. 20층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로비 앞엔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지민이 나와 그녀를 맞았다. 준비됐어요?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두 여자는 나란히 회견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로 한영수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따라왔다. 플래시가 터졌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다. 회견장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단상을 향해 있었다. 기자들은 노트북과 녹음기를 준비한 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방송사 로고가 새겨진 마이크들이 테이블 위에 빼곡히 놓여 있었다. 다현은 한지민 옆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다.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지민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이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진실은 스스로 힘이 있으니까. 단상 옆문이 열리고 한영수가 들어왔다. 어제와 달리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영수는 다현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어제 그 착한 아가씨군요. 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좋소. 딸이 잘 챙겨줘서. 그는 다현 옆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다현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노인이 오히려 가장 담담해 보였다. 한지민이 마이크 앞에 섰다. 먼저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영산업 대표이사 한지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이틀 전 제 아버지 한영수 회장은 알츠하이머 증세로 길을 잃으셨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는 미치도록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지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뒤졌고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의 절망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그런데 밤 11시 30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여성이었어요. 지금 한영수 회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지민은 다현을 바라보았다. 그 여성이 바로 박다현 씨입니다. 아버지를 구해준 사람. 그리고 그 대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다현은 고개를 숙였다. 다현 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다현에게 넘어왔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영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저는 5년간 프라임하우스 스테이크에서 일했습니다.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그날 저녁 9시쯤 한 노인분이 레스토랑에 들어오셨어요. 낡은 옷차림에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다가가 길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매니저가 다가가 그분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여기 그런 분 들어오실 곳 아니다.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참을 수 없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다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8년 전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제 할머니도 알츠하이머를 앓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2년간 저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노인분 눈을 보는 순간 할머니가 보였어요. 길을 잃고 무서워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 표정.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저는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혀드리고 물을 드렸어요. 이름을 여쭤봤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당했습니까? 네. 매니저는 제게 직무태만이라고 했어요. 손님들 불편하게 한다고. 당장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다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한영수가 갑자기 손을 들어 다연의 손을 잡았다. 이 아가씨는 천사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기억을 잃어가도 이 손의 온기만은 잊지 못할 거요. 어둠 속에서 나를 붙잡아준 그 손. 회견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기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한지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외모로, 재산으로, 나이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돕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죠.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다연 씨는 증명했어요. 선한 행동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지민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다. 한영산업은 오늘부로 한영수 치매지원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초기 자본금 100억 원.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인식 개선, 그리고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재단의 공동이사로 박다연 씨를 초청합니다. 다연은 눈을 크게 떴다. 저는 당신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한지민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플래시가 폭발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다연의 귓가엔 한영수의 목소리만 들렸다. 고맙소 아가씨. 당신이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요. 다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제게 용기를 주셔서. 회견장 밖에서는 정민호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정민호는 원룸 자취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 떠 있었다. 박다연의 담담한 증언, 한영수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한지민의 냉정한 선언. 모든 것이 그를 향한 심판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어젯밤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욕설과 비난이었다. 인간 쓰레기. 당신 같은 놈이 서비스업하면 안 돼. 얼굴 공개하라.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그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화면이 깨지며 액정에 금이 갔다. 젠장.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매니저.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의 책임자. 연봉 8천만 원의 보너스까지. 사람들이 그를 정 매니저님이라 부르며 고개 숙이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해고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SNS에는 그의 얼굴과 이름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페이스북 사진을 캡처해 인간 쓰레기 정민호라는 제목으로 올렸고 순식간에 수만 명이 공유했다. 어제 아침 그는 다른 레스토랑 3곳에 이력서를 넣었다. 모두 불과 2시간 만에 거절 답변이 왔다. 죄송합니다. 현재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 정민호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형 나야. 미안한데 이번 주말 약속 취소할게.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대학 동기였다. 15년을 알고 지낸 친구. 하지만 그 문자의 진짜 의미를 정민호는 알고 있었다. 너랑은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아. 노트북 화면에서 한지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외모로, 재산으로, 나이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난 그냥 내 일을 한 거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화면 속 박다연이 말했다. 그 노인분 눈을 보는 순간 할머니가 보였어요. 길을 잃고 무서워하고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 표정. 정민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 테이블 사이를 헤매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던 그 순간. 제발 누가 집에 가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정민호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저런 거지 같은 놈이 왜 여기 들어와? 이미지 망치게. 그는 한 사람을 본 게 아니었다. 귀찮은 장애물, 제거해야 할 문제, 레스토랑 품격을 떨어뜨리는 존재. 그것만 보였다. 박다연은 달랐다. 그녀는 사람을 봤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간에. 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움찔했다. 혹시 기자들인가? 아니면 항의하러 온 사람들? 택배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문을 열자 배달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정민호 씨 맞으시죠?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을 하고 봉투를 뜯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로고가 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장. 피고인 정민호. 원고 박다연. 소송 내용 부당해고, 방조 및 명예훼손. 손이 떨렸다.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피고는 원고가 인도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무태만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이후 SNS를 통해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정민호는 며칠 전 자신이 올렸던 SNS 게시물을 떠올렸다. 오늘 직원 하나 잘라냈다. 속 시원 키읔키읔 5년이나 참았는데 드디어. 그 게시물은 이미 수천 번 캡처되어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다. 배상 청구액금 3억 원. 3억. 정민호는 주저앉았다. 그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전 재산을 털어도 5천만 원이 고작이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한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한영산업은 오늘부로 한영수 치매지원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박다연이 한영수와 한지민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면서도 씩씩하게 웃고 있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민호는 화면을 껐다.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어머니였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다. 민호야. 엄마. 뉴스 봤다. 내가 정말 그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내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어렸을 때 할머니 모시고 병원 다닐 때 그렇게 효자였는데. 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사과해. 진심으로.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해. 전화가 끊어졌다. 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그리고 빈 문서를 열었다. 진심 어린 사과문. 커서가 깜빡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정민호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저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었습니다.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연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정민호가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양복은 주름투성이었다. 한지민도 참석했다. 증인 자격이었지만 사실상 다연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연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고 원고 측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로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정민호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민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다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박다연 씨.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말이 막혔다. 정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에게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고 저는 그것을 처벌했어요. 당신은 인간을 봤고 저는 귀찮은 문제만 봤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다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3주 전 그녀를 모욕하며 해고했던 그 오만한 남자는 이제 없었다. 눈앞에 있는 건 무너진 한 사람이었다. 고개 드세요.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민호 씨, 당신이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다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영수가 레스토랑 테이블 사이를 헤매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분이에요. 한영수 할아버지. 길을 잃고 두려워하며 도움을 청했는데 당신은 그분을 쫓아냈어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분한테는 어떻게 사과를? 그분은 기억 못하실 거예요. 다연이 조용히 말했다.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날 밤의 일도 당신 얼굴도 아무것도. 그래서 더 무거운 거예요. 다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게. 당신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연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저는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정민호의 변호사가 놀라 물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한영수 치매지원재단에서 1년간 자원봉사하세요. 무급으로.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그분들 가족을 지원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세요. 저는. 그리고 매달 한 번 재단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당신이 배운 것, 느낀 것, 반성하는 것. 진심을 담아서. 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돈으로 사과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한지민이 미소 지었다. 다연의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측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동의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다연 씨, 당신은 제게 벌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네요. 기회인지 벌인지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다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요. 하지만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합의서의 서명이 끝났다. 정민호는 법원을 나서며 다연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에요. 다연은 뒤돌아 걸어갔다. 한지민이 그녀를 따라왔다. 복도에서 한지민이 물었다. 3억 원 포기한 거 후회 안 해요? 아니요. 다연은 웃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변화요. 한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걸 보는 것. 그게 더 값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다. 한지민이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재단 개소식이에요. 준비됐어요? 네. 떨리지만 준비됐어요. 아버지도 오신대요. 당신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다연 씨. 한지민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복수할 수 있었는데 용서를 선택했고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줬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한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게도 가르쳐 줬어요. 진짜 정의가 뭔지. 다연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그날 저녁 다연은 자취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재단 홈페이지가 막 오픈했다. 메인 화면에는 한영수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떠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아래 재단의 미션이 적혀 있었다. 한영수 치매지원재단은 모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한때 누군가의 영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연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한영수였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다연 아가씨. 맞지? 목소리가 불안정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네, 저예요. 할아버지. 고맙소. 내가 뭘 고마워해야 하는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다음에 또 보자고. 네. 곧 봬요. 전화가 끊어졌다.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개소식 당일 용산구 한남동 골목. 한영수 치매지원센터라는 현판이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은 아담했지만 정갈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1층은 상담실과 카페,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연은 입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은 그녀는 어느덧 재단 이사의 모습이었다. 다연 씨, 꽃다발 어디에 놓을까요? 자원봉사자가 물었다. 아침부터 축하 화환과 꽃다발이 수십 개 도착했다. 입구 양쪽에 나눠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센터 안쪽에도 좀 배치하고요. 알겠습니다. 최소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다연 언니, 케이터링 도착했어요. 샌드위치랑 다과 준비 끝났어요. 고마워, 소연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최소연은 프라임하우스를 그만두고 재단의 첫 정규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언니, 나야말로 고맙지. 이렇게 의미 있는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오전 10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언론사 기자들, 복지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3주간의 뉴스를 통해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10시 30분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한지민이 내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부축했다. 한영수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아버지, 여기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센터예요. 내 이름. 한영수는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한영수 치매지원센터.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이름이구나. 다연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아, 당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한영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다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잊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영수는 다연의 손을 잡았다.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이 손은 기억나요. 따뜻한 손.
다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개소식이 시작됐다. 한지민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영수 치매지원센터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제 아버지는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은퇴 후에도. 그런 분이 치매에 걸려 거리를 헤매게 됐을 때 세상은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박다연 씨. 그녀는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 용기가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 센터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담, 교육,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병자가 아니라 여전히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한지민은 다연을 무대로 초대했다. 이제 이 센터의 공동 설립자이자 운영이사인 박다연 씨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하지만 한영수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그냥 제 할머니를 떠올렸을 뿐이에요. 치매로 고통받던 할머니. 길을 잃고 오시던 할머니. 그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후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영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다시 기회를 받은 것 같았어요. 이번엔 외면하지 말자. 이번엔 손을 내밀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치매 환자를 돕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곳이에요. 당신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당신의 인간성은 어디까지인가? 다연은 한영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센터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누구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센터를 가득 채웠다. 한영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한지민이 황급히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나도. 한마디 하고 싶구나.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갔다. 다연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한영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나는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내 이름도, 내 회사도, 때로는 내 딸의 얼굴도. 하지만 그는 다연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의 온기는 잊지 못할 거요. 내가 가장 어두웠을 때 나를 붙잡아준 이 손. 한영수는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빛 속에서 사는 사람과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사람. 이 아가씨는 후자요. 그는 다연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 당신 같은 별을 만나서. 다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한영수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시오. 당신은 웃어야 예쁘니까. 장내가 웃음과 눈물로 뒤섞였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센터 투어가 시작됐다. 방문객들은 상담실, 프로그램실, 휴게 공간을 둘러보았다. 2층 프로그램실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한영수가 테이블 사이를 헤매던 사진. 그리고 다연이 그의 손을 잡은 사진.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00명의 희망이 됩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떠나간 후 다연과 한지민은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였다. 피곤하죠?
한지민이 물었다. 아니요. 행복해요. 다현은 미소 지었다. 3주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웨이트리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죠.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한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두 여자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다현 씨. 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요.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함께하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센터 입구에서 한영수가 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잊었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한영수 치매지원센터 앞 벚꽃나무는 만개했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다현은 1층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센터 운영 보고서가 떠 있었다. 상담 건수 1247건, 등록 가족 342가구, 자원봉사자 178명, 교육 프로그램 참여 892명. 숫자들이 눈부셨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았다. 다현 이사님, 커피 드릴까요? 카페 직원이 물었다. 다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녀는 이제 다현 이사님으로 불렸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니,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며 정민호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그는 센터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었다. 6개월 전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다. 민호 씨,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프로그램은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김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처음으로 기억하셨어요. 정민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그래요? 잘 됐네요. 이사님.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블로그 글 올렸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현은 그가 건넨 태블릿을 받았다. 화면에는 정민호의 글이 떠 있었다. 6개월간의 기록 마이너스 내가 배운 것들. 6개월 전 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한 노인을 외모로 판단하고 쫓아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박다현 이사님은 내게 2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치매 환자들을 만난다. 이름을 잊은 분, 길을 잃은 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 처음엔 두려웠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분들은 환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오늘 박할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고맙네, 젊은이.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기쁨에.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후회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변화의 연료로 쓴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박다현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내게 벌이 아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현은 태블릿을 돌려주며 미소 지었다. 잘 썼어요, 민호 씨.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이요? 정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거예요. 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2시. 2층 프로그램실에서는 기억 나누기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둥글게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다현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영수가 보였다. 그는 요즘 매주 수요일 센터에 왔다. 한지민의 부축을 받으며 다른 환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할아버지. 다현이 다가가자 한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 당신은. 그는 이제 다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면 미소 지었다.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좋아해요. 한영수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손이 따뜻하구만. 다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밖에 벚꽃 피었어요. 벚꽃? 그거 좋지. 두 사람은 창가로 걸어갔다. 분홍빛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예쁘네요. 한영수가 중얼거렸다. 네. 아름다워요. 당신도 예뻐요. 다연은 웃었다. 한영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한지민이 다가왔다. 다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이사회 결과 나왔어요. 한지민이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센터 확장이 승인됐어요. 강남, 송파, 마포에 각각 지점을 열기로 했어요. 다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한지민은 잠시 멈췄다. 정부에서도 연락 왔어요. 치매 지원 정책 자문단에 당신을 추천하고 싶대요. 저를요?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경험도 있고 진심도 있고. 다연은 난간에 기대어 섰다. 6개월 전 해고당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